먼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AS 모나코와 르아브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나코 프랑스 1부 4위 패무패 승무입니다. 완전히 스쿼드에 구멍이 뚫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 마리판과 자카리아가 모두 퇴장을 당한 것이 매우 아쉬울 것입니다. 3백의 가운데 자리에 배치를 하는 두 선수가 모두 나가면서 사실상 3백의 구성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상대가 의외로 카운터로 가면 성과가 좋은 편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현재 스쿼드 뎁스가 우려스러울 것입니다. 르아브르 프랑스 1부 11위 패승승 승무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선발과 후보로 나온 공격수들이 골고루 활약하면서 극적인 3대3 무승부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수비가 아쉬웠다는 점을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세트피스와 박스 바깥 중거리가 아니었으면 한 골로 실점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랭스나 PSG를 상대로도 실점 통제는 전력에 비해서는 안정적으로 하는 축에 드는 팀이기도 했습니다. 바이어 없이 화력이 유지된다는 점이 더 긍정적일 것입니다. 모나코의 승리는 리스크가 상당히 크게 되었습니다. 홈에서 밸런스가 매우 좋다는 점을 감안해도 마리판, 자카리아가 모두 날아간 상황이 별로 달가운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바이어가 없음에도 역습 화력을 유지하고 있는 르아브르이고 라인을 내릴 때 생각보다 르아브르가 수비력도 제법 좋습니다. 오버 2.5와 무승부를 픽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듯합니다. 다음은 릴과 클레르몽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릴 프랑스 1부 5위 패승승 승무입니다. 올 시즌에는 지난 시즌만큼의 닭공 양상을 보여주는 면모는 아닙니다. 하지만 압박 라인이 높은 것은 여전하고 이것이 상대의 전진을 억제하는 것으로 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클레르몽이 높은 점유율의 지공 성향을 가지고 있는 편인데 릴이 이를 저격하기 딱 좋은 입장입니다. 그나마 올 시즌 데이비드가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예년만 못하다는 점 정도가 아쉽기는 합니다. 클레르몽 프랑스 1부 17위 패무승 패무입니다. 지난 2연전 상대 스트라스부르에게 약한 이유가 릴에게 그대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나마 스트라스부르는 공격 전술의 세부적인 정교함이 부족해서 무승부와 석패 양상으로 그쳤지만 릴이 아무리 예년만 못하다고 해도 홈에서의 공격력은 무득점 비중 제로의 꾸준함은 갖추어져 있는 팀입니다. 결국 박스를 타격하지 못하고 점유가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쓸데없는 역습 허용으로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주포의 성과와 닭공 기조의 변화는 감안해야 하나 결국 압박의 질이 유지되면서 상대의 전전을 막아세우는 것으로 밸런스가 좋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클레르몽이 올라오는 것을 끊고 데이비드에게 연결하는 식으로 실리를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릴의 승리와 언더 2.5와 함께 노리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FC 메스와 로리앙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스 프랑스 1부 15위 페페무 페페입니다. 홈에서 생각보다 상대 진영에서의 활동 반경을 늘려놓는 편입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는 수비적인 리스크가 생기지만 로리앙의 특성을 생각하면 오히려 옳은 해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턴오버를 발생시키면서 쇼카운터로 가는 상황에서는 다소 주춤한 득점력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 홈에서는 기대 실점 1.14로 수비적인 퍼포먼스가 꽤 좋습니다. 압박으로 상대 역습의 볼 방출을 막아버리는 시도도 가능합니다. 로리앙 프랑스 1부 18위 페페페페무입니다. 늘가지 진영에서 가지는 공의 시간이 길다는 점이 큰 문제로 꼽힙니다. 이 상황에서는 턴오버가 상당히 늘어나는 편이고 특히 상대가 압박을 가하면 역습에 필요한 볼 방출도 어려워진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결국 이 턴오버 때문에 공수가 모두 불안해지는 양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지난 경기에서 넣은 3골도 세트피스와 중거리로 쥐어짜낸 것에 가까웠습니다. 메스가 상당히 홈에서는 호전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 편인데 로리앙의 단점인 자기 전형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다는 단점을 턴오버를 일으키는 식으로 공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비적인 난조를 어느 정도 감수하고 나아가는 것이기는 한데 로리앙의 약점이 너무 명확하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메스의 승리와 오버 2.5 양상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스타드 랭스와 툴루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랭스 프랑스 1부 6위 승승승무무입니다. 이토와 나카무라 없이 테우마 홀로 다득점을 만들기는 어려운 특성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중원에서의 거친 플레이로 상대의 전진을 막아세우는 퍼포먼스는 늘 장점으로 꼽히던 팀입니다. 결국 한 골로도 승점을 가져올 수 있을 퍼포먼스는 보여주는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툴루즈의 압박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선을 유지한 후 오버페이스에 고전하는 상대의 후반 약점을 후벼파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툴루즈 프랑스 1부 14위 패승승무패입니다. 올 시즌 툴루즈의 문제는 페이스 조절일 것입니다. 압박으로 상당히 에너지 레벨을 높이는 편인데 이것이 전반부터 팀의 에너지 레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의 닭공 양상이 사라진 점을 감안해도
10월부터 리그에서 도합 10골을 기록하는 등 공격에서의 정확성이 떨어진 것도 체력적인 부분에 문제가 영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맹스도 다득점에 친한 팀은 아니고 이토와 나카무라 없이는 득점력이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중원에서의 힘과 압박 능력이 좋아서 한 골로도 경기를 가져오는 능력은 있는 팀이고 툴루즈의 오버페이스가 공수에서 끼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점도 생각하면 좋습니다. 언더 2.5를 노리는 것도 합리적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아레알과 카디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레알 스페인 1부 15위 패무패무승입니다. 이 경기에서는 본인들이 공을 쥐고 주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중원에서의 파레호 공백은 이 상황에서 느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코메사나가 있기는 하지만 코메사나는 늘 활약상이 경기마다 기복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나마 전방에서 모레노가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원이기는 한데 지공을 4-4-2 로카디스가 꽤 잘 막아내는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디스 스페인 1부 18위 무패패패무입니다. 원정에서는 승리가 없습니다. 다만 4-4-2에 철저하게 내려앉는 수비로 베티스 라스팔마스 등 지공 성향의 팀을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한 경기는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상대에게 점유를 내주는 것은 어쩔 수 없고 하무스의 결정력도 별로 좋은 편은 아니지만 점유를 허락하되 파레호가 빠진 비아레알이 중원에서 확률 높은 선택지를 만들기 어렵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카디스가 원정에서 지공 성향의 팀을 무승부로 막아세운 경기는 있었고 파레호가 없는 상황에서 비아레알이 볼을 소유하고 전진하는 식의 운영이 크게 효율이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언더 2.5가 예상되는 경기고 무승부를 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하는 매치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